개념화 기술을 익힌다는 것이 뭔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이 개념화 기술을 익힌다는 것이 50년대 이미 피터 드러커가 현대 경영의 아버지로 얘기한 거예요. 오토메이션은 결과지 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술은 항상 결과지 원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그 기술에 대한 개념화가 있어야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 개념화할 수 있는 힘이 곧 학문적 소양이에요. 그러니까 개념들 하나하나가 어떻게 규정되는지를 알았을 때만 우리는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력이 생겨야 돼요. 근데 그 실력이 조금 생기다가 나중에는 끝이 와요. 더 이상 실력이 늘지 않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실력이 또 왕창 오르느냐? 철학의 바탕이 있어야만 실력이 올라요. 그 철학을 바탕으로 실력을 쌓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실력으로 용기를 갖게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문명이 발전해요. 그러므로 사태의 본질을 파악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본질이 아닌 추미애가 무슨 상임위에 빵번 출석했다. 이런 건 사태의 본질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빵번 나가서 그래서 뭐가 어떻게 됐는데 아무 영향이 없었어요. 어떤 결과에도 미치지 않았어요. 빵번 나가서. 전해철은 어때요? 매번 나가죠. 아주 성실하게 나갑니다. 그래서 뭐가 나왔죠? 빵번 나간 사람이나 매번 나간 사람이나 어떤 결과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왜 거기 나가? 거기 나가서 왜 시간을 허비해? 응? 전해철이 병신이지. 그래서 사태의 핵심, 본질을 파악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본질이란 어떤 것을 성립시키는 그것, 바로 변하지 않는 근본적 성질, 그것을 파악하는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학문적 소양을 닦아가는 겁니다. 이런 걸 통해서 사실부합성과 인간부합성, 그리고 우리가 합의할 때 반드시 써야 하는 세 가지 가치, 공정성, 투명성, 개방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야 학문적 소양이 길러지게 됩니다. 이걸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그 세 사람 중에 김경수가 가장 나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김경수가 물색된 거예요. 근데 김경수는 아주 다른, 김경수 자신이 아니라 다른 일로 결정적인 하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본인의 힘으로 극복하느냐가 문제인데, 그거는 극복한다 하더라도 김경수에게는 어떤 서사가 붙어 있지 않아요. 서사라는 건 뭐죠? 난관을 뚫고 자기 모든 것을 걸고 그것을 헤쳐 나가는 힘. 오디세이아의 오디세우스 같은 그런 서사가 있어야만 대통령이 될 수 있고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란 무엇인가? 헌법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해 유형, 무형의 사회 경제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환경 조건을 정비하는 행위라.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렇게 정의하는 거죠. 인간의 존엄성과 환경 조건을 정비하는 행위. 이 5가지로 저는 카테고라이즈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정치 민주화했고 오늘은 경제 민주화합니다. 사법 민주화를 다음 시간에 하고
예정이 되면, 다른 중간에 일이 없으면 다음 시간에 사법민주화합니다. 교육민주화를 해야 되고요. 국토민주화를 합니다. 이 5개의 카테고리로 저는 이재명과 당 지도부에게 호소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된다.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 저는 두고 보려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걸 이재명과 당 지도부가 못한다면 아마 대선 넘어가기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최소한도 이런 정도까지는 해야 된다. 내가 원하는 걸 다 할 수는 없죠. 그러나 그런 방향으로 가는,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선후 완급을 정해서 그걸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경제민주화를 위해서 아주 기본부터 얘기하려고 합니다. 빈곤의 문제로 시작해라. 경제의 GDP 이런 거 중요하지 않다. GDP 성장률이 중요하지 않다. GDP 성장률은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면 그거는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그건 결과로 따라오는 겁니다. 왜 그런지를 뒤에서 얘기해.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면 그것은 그 성장률, GDP 성장률을 아무리 높여도 그거는 빚 좋은 개살구입니다. 그 다음에 노동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것은 재정관리, 정부의 재정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디지털 대전환의 문제를 생각해야 됩니다. 디지털 대전환은 5개의 민주화를, 5 카테고리의 민주화를 다 관련 맺고 있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의 문제에서 디지털 대전환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노동의 일자리가 상당히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노동의 문제는 사실상 해결이 쉽습니다. 왜 그러냐? 노동 시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 줄이면 됩니다. 법으로 일주일에 몇 시간 이렇게 줄여주면 됩니다. 두 번째는 기본소득의 문제입니다. 이것도 발상만 전환하면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발상을 전환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그것이 쉽지 않은 것으로 자꾸 뒤로 빠지려고 합니다. 재정 문제, 무슨 인플레 문제, 이런 개소리를 합니다. 다 개소리예요. 왜 개소리인지를 뒤에서 얘기합니다. 이 재정의 문제, 이것은 내가 왜 빈곤에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이재명과 임종석 사이에 논쟁이 있었을 때 내가 페이스북에다가 길게 쓴 적이 있어요. 그거를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굿모닝 충청 정문용 기자가 내 페이스북에 있는 걸 그대로 갖다가 자기가 거기다 이렇게 뭐 색깔도 달고 그래가지고 자기 굿모닝 충청에다가 썼어요. 그거를 한번 제가 강의할 때 쓴 적이 있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5개 5분위로 나누어서 초부자 그룹에서부터 맨 아래 프레카리아트까지 5그룹으로 나누었을 때 미국은 이 그룹이 그 양극화가 아주 이 세계에서 가장 양극화된 나라거든요. 근데 유럽 복지국가는 양극화가 그래도 좀 덜 됐죠. 유럽 복지국가는 이렇게 초부자 그룹도 있고 그렇지만 프레카리아트까지는 없는, 그래서 맨 하층민이 이렇게 좀 올라가 있어요. 노동자 계급으로 올라가 있는 거예요. 셀러리아트라고 그냥 써붙인 거죠. 미들 그룹, 부자 그룹, 초부자 그룹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유럽은 프레카리아트 같은 경우는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특히 게르만 모형을 쓰는 나라에서는 거의 없죠. 이제 프랑스는 조금 있고 이탈리아도 좀 많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조그만 국가, 독일 위시한 그 주변국들은 프레카리아트 계급은 없습니다. 프레카리아트라는 것은 가이 스탠딩 교수가 런던 대학 교수인데 이 양반이 만든 이름이에요. 프레카리아트라고. 그 프롤레타리아트보다도 더 떨어진 것이 그게 프레카리아트. 아주 위험한 그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그런 아주 그 빈민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한국은 현재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기본소득만 하게 되면 서구적 관점에서 봤을 때 맨 밑바닥에 빈민층이 올라선단 말이에요.
올랐으면 그 위에 있는 그 위에 층은 그냥 같이 따라 올라가잖아. 이렇게. 1년 후, 2년 후, 3년 후, 4년 후, 5년 후 장기적으로 보면 쭉쭉 올라가게 돼 있어요. 맨 밑에 층이 올라가니까 그 위에 층은 당연히 올라가겠지. 당연히 올라가겠지. 이거를 사람들이 생각 못 해. 그러니까 초부자 계급에 있는 사람들도 맨 밑에 층에 있는 빈곤층이 올라가면 자기도 올라가거든. 그 이걸 해야 되는데 여기서 빨아먹고 이걸 계속 빈곤층에다 내버려 두고 자기만 올라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미국처럼 되는 거야. 이렇게는 안 돼. 내가 그래서 빈곤에 초점을 맞추라. 경제 민주화는 바로 이거다. 이걸 얘기하는 거야. 사람들이 근데 왜 이걸 못하느냐?